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드론 이야기. 저는 금호공대 권익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일부러 벗고 나왔습니다. 눈이 좀 아픈 관계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드론 비행 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을 비행하실 때 초경량 비행장치를 포함해서 드론 같은 것들을 비행하실 때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조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은 항공안전법 1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토교통부 0이 이제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이 되겠죠. 그건 뒤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준수해야 되는지는 뒤에 와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사고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 개인의 위치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드론을 가지고 자기가 의도치 않게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에 그것이 개인의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본인도 모르게 수집해서 전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되고, 이런 형식이나 절차 등 세부적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야간 비행이나 장거리 가시권 박비행, 그러니까 합쳐서 특별비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비행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비행을 해야 되지, 그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비행을 하면 절대 안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등이 이제 준수해야 될 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0에 나와 있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가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돌 같은 걸 떨어뜨릴 일은 없지만 어쨌든 초경량 비행장치에서 뭔가를 낙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인구 밀집지역,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중들이 많이 콘서트장이나 운동 경기장 이런 데에서 드론을 가지고 비행을 해서 촬영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 또는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해서 비행하는 거니까, 아파트 가까이 가서 비행하는 이런 것들은 비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특히 드론 같은 경우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 무인 비행장치를 관제권이나 비행금지 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150m 이상, 피트로 따지면 500피트 정도 되는데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관제권이나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도 승인을 받았거나 그 외의 지역에서 150m 이상을 비행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조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은 야간 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은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야간 비행에 대한 특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야간에 비행하는 경우는 금지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은 중요합니다. 음주, 마약, 환각물질 등을 섭취한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조종 중에 섭취한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의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음주 운전의 경우는 0.08% 이상 경우에 1년간 면허정지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강도가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초경량,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제, 그러니까 엔진이 달렸다든지, 뭐,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력을 이용하는 게 되는데, 이런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들은 모든 항공기나, 경량항공이나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진로를 양보해야 되고요. 무인 비행장치, 그러니까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초경량 비행기 조종자 준수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등에서 발행한 팜플릿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프린트해서 뭐 잘 보이시는 데다가 걸어 놓든가 아니면 접어서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인 비행장치 특별 비행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비행장치 특별 비행이라 하면 이제 무인 비행장치 특별 비행이라 하면 야간 비행이라든가 혹은 가시권 밖,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벗어난 범위에서 비행하는 걸 이제 특별 비행이라고 하는데, 특별 비행 같은 경우는 해당 지방항공청장,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 충청권 이남 지역에서는 이제 부산지방항공청, 제주도는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 비행 승인 신청서라든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지방항공청장은 이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비행 승인서를 발급을 합니다. 근데 발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비행 일시라든가 장소,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해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 특별비행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별비행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이 무인비행장치가 야간 혹은 가시권 밖을 비행해도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승인이지, 그것이 비행 승인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비행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행 승인은 별도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서류가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가 되겠고, 오른쪽이 특별비행 승인서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런 특별비행 승인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항공안전법 161조에 따르면 초경량 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드론뿐만 아니라 행글라이더라든가 뭐 패러글라이더라든가 뭐 이런 기타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된 것들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류, 음주를 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하거나,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거나, 혹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 거죠. 안전성 인증도 받지 않아야 되고, 조종자 증명도 받지 않고 비행하면 1년 이하,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또는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하면 과태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공역은 전국에 있는 21개인가의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공역이 있는데, 그 공역 내에, 그러니까
전국에는 21개의 지역은 초경영 비행장치 비행 가능 구역이고 그 구역을 제한 나머지 구역은 초경영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뭐 드론의 경우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초경영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을 승인 없이 비행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이제 벌금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지만 과태료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가 되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초경영 비행장치 이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인데 처음부터 200만 원은 아니고 한 번 1차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하면 150만 원, 3차 위반하면 200만 원의 벌금 과태료를 합니다. 이 과태료가 한 7, 8년 전, 한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뭐 맥시멈 30만 원인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불법으로 비행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신고 표지,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 표지가 나오는데 신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초경영 비행장치 사고가 나면 아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조종차 또는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초경영 드론 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론의 비행, 항공 촬영 승인을 어떻게 받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